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의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상호가 피곤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58살의 그는 장거리 운전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고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도로 위에서 몇 시간을 달려온 끝에 겨우 찾은 휴식처였습니다. 편의점 안은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것이 선명하고도 차갑게 빛났어요. 진열대 사이를 걸으며 상호는 목을 좌우로 돌려 뻐근함을 풀었고 잠시 후 커피 기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뽑아들며 그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까만 하늘에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밤이었죠. 계산대 앞에 선 상호의 눈에 처음으로 한미숙이 들어왔습니다. 6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조용히 앉아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중이었어요. 상호가 커피를 내밀자 미숙은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3,500원입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편안했어요. 상호는 말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결제가 끝나고 영수증을 받아들며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돌아서려는 상호의 등 뒤로 미숙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오늘 밤 눈 예보 있대요. 상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낯선 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쩐지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했지만 입술이 무겁게만 느껴졌죠. 결국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고개만 한 번 더 끄덕인 채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트럭으로 돌아가는 길, 상호의 손에 들린 커피에서 올라오는 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어요. 그는 미숙의 말을 떠올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말로 하얀 눈송이 몇 개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상호는 다시 같은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번엔 밤 11시였어요. 연이은 야간 운전으로 그의 얼굴엔 피로가 더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숙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죠. 그녀는 상호를 알아보고 살짝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상호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분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 기계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어요. 미숙의 시선이 자신의 등 뒤로 머무는 것을 느끼자 가슴이 살짝 뛰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이 형광등 불빛 아래의 작은 편의점이 어쩐지 따스하게 느껴졌죠. 커피를 뽑으며 상호는 뭔가 말을 건넬 준비를 했어요. 이전처럼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계산대로 다가가며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원래 중년 여성분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나 보죠? 말을 내뱉는 순간 상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표현이 얼마나 서툴고 어색한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저 걱정되는 마음의 한말이었는데 입 밖으로 나오니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릴 수 있었죠. 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방금 전까지 반짝이던 친근함이 사라지는 것을 상호는 분명히 느꼈어요. 그게 무슨 뜻이신가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상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당황했습니다. 말을 꺼낸 것을 즉시 후회하며 손을 허공에 흔들었죠. 아니, 그냥 늦은 시간이라 힘드실 것 같아서요. 별 의도 없었습니다. 상호는 자신의 말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고 손은 주머니 속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만회할 수 있을지 머릿속이 심장이 바빠졌죠. 미숙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계산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이 평소보다 빠르고 딱딱했습니다. 계산기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지르는 불편한 침묵을 깨뜨렸죠. 상호는 지갑을 꺼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3,500원입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어요. 상호는 카드를 건네며 그녀의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미숙은 끝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심한 듯 보였지만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것을 상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상처받은 감정을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결제가 끝나고 미숙은 영수증을 건네며 짧게 말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이전과 달리 그 말에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식적인 인사말처럼 들렸죠. 상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더 말을 해봤자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들고 편의점을 나섰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 상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발걸음도 무거웠고 손에 들린 커피조차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건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 미숙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죠. 트럭 안에 앉아 시동을 걸기 전 상호는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편의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미숙의 모습이 창을 통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이 살짝 굽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상호는 한숨을 내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주 상호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다시 같은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마음 한편에 묵직한 부담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의 실수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운전하는 내내 미숙의 차가운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고 자신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끊임없이 생각했죠. 편의점 유리문을 향해 걸어가며 상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몇 번이나 주차장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밤, 편의점 안에 따스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는 미숙이 보였어요. 그녀는 상호를 발견하고는 시선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이전과 달리 인사도 없었죠. 상호의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이전에 있던 따뜻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상호는 커피 기계로 향하며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워짐을 느꼈어요. 자신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뽑으며 그는 자신의 지난 말을 계속 곱씹었어요. 중년 여성분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나 보죠? 그 순간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컵에 채워지는 동안 상호는 창밖에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58살 깊은 주름이 자리 잡은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죠. 언제부터 그는 이렇게 말수가 줄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둔감해졌을까요? 아내와 이혼하고 딸은 대학에 보내고 그는 길 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과의 교류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어요.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듯 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산기만 바라보았어요. 상호가 커피를 내밀자 그녀는 말없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3,500원입니다. 미숙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어요. 마치 기계처럼 건조했죠. 상호는 카드를 건네며 미숙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피로의 그림자가 깊게 패여 있었어요. 자신이 중년 여성이라고 불렀던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는 말을 하려 했지만 미숙의 차분하고도 단호한 얼굴 앞에서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목까지 차오르는 사과의 말들이 있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사과하면 더 가벼워 보일 것 같았죠. 결제가 끝나고 영수증을 받아들며 그는 간신히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렸어요. 미숙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트럭으로 돌아가는 길, 상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 불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두운 고속도로와 반짝이는 가로등, 그리고 멀리서 빛나는 편의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실감했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를 잊고 살았습니다. 미숙의 첫 인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에서야 깨달았죠. 엔진을 켜기 전 상호는 다시 한번 편의점을 바라보았어요. 미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외롭고 쓸쓸해 보였죠.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오랜 시간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상호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자존심,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늦은 시간에 일하는 미숙의 사정을 모른 채 섣부른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녀도 자신처럼 외로움과 싸우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호의 얼굴에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죠. 밤바람에 실려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상호가 조금 일찍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밤 10시 그는 편의점으로 향하기 전 잠시 주차장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숙은 여전히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책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고 상호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상호는 커피 기계로 향하는 대신 과자 진열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그는 작은 빵 하나와 캔커피를 2개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다가가며 상호는 마음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어요. 물건을 내려놓자 미숙은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번에 드린 말씀이 좀 무례했죠? 그냥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미안합니다. 상호의 말에 미숙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스쳤죠. 그 말이 상처였던 건 걱정이 아니라 오해로 들렸기 때문이겠죠. 미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빵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거 혹시 드실래요? 늦은 시간에 일하시느라 식사 거르실까 봐서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살짝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벌써 먹었어요. 그럼 이 커피는요? 한 잔은 제가 마시고 한 잔은 상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미숙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커피 감사히 받겠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상호는 빵과 커피 한 캔을 미숙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처음으로 어색한 웃음이 오갔어요. 앞으로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요즘 밤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미숙의 말에 상호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뵐게요. 편의점을 나서는 상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을 통해 미숙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도 커피를 들고 조심스레 한 모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상호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죠. 그 후로 상호는 거의 매주 같은 요일 비슷한 시간에 그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척했지만 어느새 그것은 그의 일정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그날의 배송을 조금 서두르거나 빠르게 처리해서 밤 10시 즈음에 그 휴게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하늘이 맑고 별이 총총한 밤이었어요. 상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트럭에서 잠시 내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문득 오랜만에 별을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으로 들어서자 미숙은 상호를 발견하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보다는 안정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커피 기계로 향하며 창밖의 밤하늘을 가리켰죠. 오늘 밤 참 맑네요. 별이 많이 보여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러게요. 요즘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상호는 커피를 뽑으며 이제는 익숙해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종종 간단한 간식이나 비타민 음료를 함께 사서 미숙에게 건네곤 했죠. 처음에는 거부하던 미숙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계산대 앞에 선 상호는 오늘도 커피와 함께 작은 샌드위치를 내밀었습니다. 미숙은 이번에도 받아들였죠. 하지만 계산을 마친 후 그녀는 상호의 커피값을 건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커피값 낼게요. 상호는 놀라웠지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그 순간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커피를 들어 살짝 흔들었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커피를 살게요. 매주 이 시간에 오시는 것 같던데. 상호는 자신의 방문이 예상 가능한 패턴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눈에 띄었나요? 여기 밤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요. 게다가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오시니까요. 미숙의 말에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어느새 습관이 됐네요. 어느 추운 밤 상호는 평소와 같이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숙은 평소처럼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호를 발견하고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은 좀 추워 보이시네요. 상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이 많이 불더군요. 겨울이 점점 가까워지나 봅니다. 그는 커피 기계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죠. 상호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뽑아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상호는 커피와 함께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오늘은 제가 고구마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유명하다는 빵집이 있어서요.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고맙네요. 요즘 제가 단 것을 좀 찾았는데. 상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예전에 포장마차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늘 그런 말을 했죠. 늦은 시간엔 사람이 더 따뜻해진다고요. 미숙은 말없이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늦은 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면 하루가 좀 견딜만 하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상호는 미숙의 얼굴에서 피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얼굴에도 똑같이 있을 주름이었죠. 혹시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상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생계를 위해서죠.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말이라도 나눌 수 있으니까요. 미숙의 솔직한 대답에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었는데 요즘 들어 많이 느낍니다. 미숙은 상호의 말에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사람은 역시 혼자보단 누군가와 함께일 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리 짧은 대화라도요. 상호는 케이크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엔 너무 큰데.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접시를 꺼냈어요. 그럼 잠깐만요. 지금은 손님도 없으니까. 두 사람은 계산대 앞에서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은 자신이 전에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였다가 남편과 사별 후 일자리를 바꾸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상호는 자신의 트럭 운전 생활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죠. 시간이 흐르고 케이크를 다 먹은 뒤에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상호가 이렇게 오랫동안 누군가와 편안히 대화한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미숙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 짧은 시간 동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죠. 날이 갈수록 더 추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일기예보에서는 첫눈이 내릴 거라고 했어요. 상호는 그날따라 조금 서둘러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회색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었어요. 상호는 트렁크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주에 딸에게서 받은 목도리가 들어 있었죠. 딸아이는 아빠 운전할 때 목 따뜻하게 하세요라고 했지만 상호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편의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숙은 평소처럼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상호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가방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오늘은 커피 말고 다른 걸 드시려고요? 상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커피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 같아서요. 미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요? 네, 첫눈이 온대요. 오늘 밤에 상호가 말했죠. 그는 커피 기계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의 기운이 그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2잔을 준비하고 계산대로 돌아온 상호는 가방에서 목도리를 꺼냈죠. 이거 받아주세요. 곧 더 추워질 텐데 퇴근하실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목도리를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부드러운 베이지색으로 단순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받아 들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물을. 상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딸아이가 저에게 보내준 건데 저는 트럭 안이 따뜻해서 필요 없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미숙은 목도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눈이 오는 날에 이런 선물을 받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상호는 자신의 커피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할게요. 미숙은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운전 조심하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시선을 교환했어요. 편의점 창밖으로 첫 눈송이가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죠. 봐요. 정말 눈이 내리네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소녀 같아 보였습니다. 상호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미숙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편의점을 나왔지만 곧바로 트럭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맞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휴게소 편의점에 들르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된 것은 상호는 자신이 이곳에 오는 이유가 단순히 커피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럭에 올라탄 상호는 출발하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주변에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죠. 그는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미숙은 상호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뭔가 잊으셨나요? 상호는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계산대 앞에 섰어요. 아니요. 그냥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미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다음 주 휴무일 있으세요? 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수요일이요. 그날 커피 말고 밥 한 끼 같이 하실래요? 상호의 질문에 미숙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상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밥 한 끼 함께해요. 상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럼 수요일 정오에 여기서 만날까요? 미숙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겠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상호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더 다가갔죠. 수요일까지 기다려야 해서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호는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나누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은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트럭으로 향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았죠. 트럭에 올라탄 상호는 창밖으로 편의점을 바라보았어요. 미숙은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호가 준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있었죠. 상호와 시선이 마주치자 미숙은 손을 살짝 들어 인사했어요. 상호도 답례로 손을 들었습니다. 트럭의 엔진을 켜고 상호는 서서히 휴게소를 빠져나갔어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편의점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수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눈 내리는 밤, 트럭이 멀어지고 편의점 불빛 아래 남겨진 미숙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한 새로운 희망의 표정이었습니다.